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73강을 시작합니다. 73강 첫 번째 글자는 물러날 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간다는 물러날 퇴. 글자 구조는 그칠간에 쉬엄쉬엄 갈차기 결합되어 있죠. 자, 그칠간은 29강 306번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본다는 글자가 그칠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이야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가는 물러날 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가는 물러날 퇴입니다. 일진일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일에 나아갈진, 한일에 물러날 퇴를 쓰면 한 번 나아간가 한 번 물러선다는 뜻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는 뜻이 일진일퇴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한정한입니다. 한정한의 글자 구조를 보면 언덕을 뜻하는 언덕부가 있고 그 옆에 앞서 나왔던 그칠간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이야기는 길을 가다가 언덕에 막혀서 가던 길을 멈추는 끝이 정해진 한정한입니다. 길을 가다가 언덕에 막혀서 가던 길을 멈추는 끝이 정해진 한정한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한정이라고 하면 한정한에 정할정을 써서 수량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거리 따위를 제한하에서 정해둔 것을 한정이라고 하고, 한도라고 하면 한정한의 법도도를 써서 일정하게 정한 정도를 한도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널빤지 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나무목이 있고 돌아올 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나무를 켜서 앞 뒤를 되돌려서 넓고 평평하게 만든 그 판자를 뜻하는 글자가 널빤지 판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앞 뒤로 되돌려서 넓고 평평하게 만든 널판지판입니다. 나무를 켜서 앞 뒤를 되돌려서 넓고 평평하게 만든 널판지판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간판이라고 하는 말, 볼간자에 널판지판을 쓰면 상점 등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건 표지판을 간판이라고 하고, 좌판이라고 하면 앉을 자에 널판지판을 써서 땅에 늘어놓고 앉을 수 있는 그 널판을 얘기하는 것이며, 또 팔기 위해서 물건을 늘어놓은 판을 좌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폐할패입니다. 폐할패의 글자 구조는 조개패에 칠복이 결합되어 있죠. 네, 이 글자의 의미는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그 큰 솥을 쳐서 깨트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전쟁에서 졌다는 패한 상황이라고 하는 폐할패입니다. 자, 네, 적군이 온갖 재물을 쳐서 깨부수는 폐할패입니다. 적군이 온갖 재물을 쳐서 깨부수는 폐할패입니다. 폐할패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백전불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백백 싸움전, 아니불 폐할패를 써서 100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손윗누이자입니다. 이 글자는 두 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녀의 저자시가 결합된 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녀의 꺾일자가 결합된 글자가 있습니다. 여자녀의 꺾일자가 결합된 글자가 먼저 나온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의미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딸이 계속 나오니 더 이상 딸은 여기서 끝이고 꺾이고 아들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에서 만들어진 손윗누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딸을 낳지 않게 되면 그 딸은 아래 남동생의 손윗누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누이자입니다. 자, 이 글자의 의미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식물이 휘어지고 늘어지고 줄기가 꺾어진 꺾일자입니다. 식물이 휘어지고 늘어지고 줄기가 꺾여진 꺾일자입니다. 집안에 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손윗누이자, 집안에 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손윗누이자, 여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게 될 수 있는 나이가 된 손윗누이자, 여자가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손윗누이자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자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손윗누이자, 손 아래 누이 매를 써서 여자 형제를 자매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집안이 매우 춥다는 찰한입니다. 자, 네, 찰한의 글자 구조를 보면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고 풀초가 2개가 있고 한일에 8팔, 그리고 얼음을 뜻하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집안에 풀과 풀을 바닥에 쌓아 올렸는데 얼음장처럼 춥다는 찰한입니다. 집안에 풀과 풀을 바닥에 쌓아 올렸는데 얼음장처럼 춥다는 찰한입니다. 찰한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말 엄자에 겨울동자에 눈설자에 찰한을 써서 눈이 내리는 아주 깊은 겨울에 심한 추위를 엄동설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해칠해입니다. 먼저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가시자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결합되어 있죠. 자, 가운데 파란색의 글자, 가시를 뜻하는 글자는 제가 50강 532번에서 꾸짖을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시자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집안에서 가시가 돋친 말을 입으로 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을 놓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해칠해입니다. 자, 집안에서 가시가 돋친 말로 서로 시기하고 회방하고 질투하는 해칠해입니다. 집안에서 가시가 돋친 말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을 놓는 해칠해입니다. 네, 이 글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백백 해할해, 없을무 더할 익을 써서 괴롭기만 하고 하나도 위로울 데가 없다는 뜻이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향기향입니다. 자, 향기향의 글자 구조를 보면 벼화의 날일 있죠? 네, 이 글자의 의미는 기장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이 기장이라는 곡식을 삶으면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원래 그 앞에 날일은 달감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그대로 글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찧어서 매일 밥을 지으면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향입니다. 벼를 찧어서 매일 밥을 지으면 달콤한 냄새가 났던 향기향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말, 향기향자에 기운기를 써서 향기로운 냄새죠. 좋은 느낌을 주는 냄새. 그게 향기고, 향수라고 하는 말은 향기향자에 물수를 써서 향료를 섞어서 만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물을 향수라고 하죠. 네, 다음 배울 글자는 허락할 허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말씀원에 낫호가 있죠? 나도의 글자는 절구공이를 내리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절구공이 내리치듯이 자꾸 반복해서 부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청을 들어준다는 허락할 허입니다. 말씀원과 낫어로 글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탁하는 말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 승낙하는 허락할 허. 부탁하는 말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 승낙하는 허락할 허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활용어 허가하면 허락할 허자에 오를가를 써서 법으로 금지하는 일을 특정한 경우에 허락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행위를 허가라고 하고, 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허락할 허자에 많을 달을 쓰면 매우 많다란 뜻이 허다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도울협입니다. 많다라는 뜻에 열심이 있고 힘력이 3개가 있네요. 글자는 아주 쉬운 뜻 같아요. 많은 힘과 힘으로 서로 돕고 협력한다는 도울협입니다. 많은 힘과 힘으로 서로 협력하는 도울협입니다. 많은 힘과 힘으로 서로 협력하는 도울협입니다. 도울협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불 도울협, 활화, 소리음을 써서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충돌을 뜻하는 말이고, 또 2개 이상의 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들리는 음을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73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물러날 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물러날 퇴, 물러날 퇴. 한정한입니다. 길을 가다 언덕에 막혀서 가던 길을 멈추는 끝이 정해진 한정한, 한정한. 다음은 널빤지판입니다. 나무를 켜서 앞뒤를 되돌려서 넓고 평평하게 다듬은 널빤지판, 널빤지판입니다. 다음은 폐할패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온갖 재물을 치고 깨부수는 폐할패, 폐할패. 손인누이자입니다. 여자가 시장에 가 장볼 나이가 된 손인누이자. 여자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손인누이자. 다음은 찰한입니다. 집안에 풀과 풀을 바닥에 쌓아 올려도 얼음장같이 추운 찰한, 찰한. 다음은 해칠해입니다. 집안에서 가시가 돋친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하는 해칠해, 해칠해. 다음은 향기향입니다. 벼를 찧어서 쌀로 밥을 매일 하면 달콤한 냄새가 났던 향기향, 향기향. 다음은 허락할 허입니다. 부탁하는 말을 오전에 하면 오후에 승낙하는 허락할 허, 허락할 허. 다음은 도울협입니다. 많은 힘과 힘을 서로 합쳐서 협력하는 도울협, 도울협. 네, 여러분 73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7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